오키나와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군을 끌어들일 것이다. 실제 오키나와 시장에 출마한 정치인이 주장한 발언입니다. 최근 오키나와의 독립 문제에서 한국이 얽혀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7관구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키나와 지역 정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국토전략팀이 현재의 한국의 해양지도는 사방이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지도를 열어보면 일본 열도와 유키 열도로 인해서 사실상 일본의 이미지로 인해 한국의 해양 출구가 완전 막혀버린 사실상의 맹지처럼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 한국과 우호적인 제3국이라도 있다면 한국의 출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출구 전략이 생기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오키나와 즉 과거 류큐국입니다. 최근 오키나와 분리 독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 또 다른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습니다. 일본과 분리된 독립국가였고 조선이나 고려의 조공을 바치던 한국과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일본과 중국 포르모사와 동남아 등과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오랜 세월 해양무역국가로 성장해왔고 독립적인 왕조까지 존재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18만 79년 일본 제국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왕조가 멸망해버렸습니다. 현재의 많은 한국인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1950년대 한국전쟁 이전 한국 정부에서는 대마도와 함께 오키나와가 한국령이므로 국제사회의 오키나와 독립운동 및 영토 반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1975년까지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닌 미국군 점령지로 무국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미군정과 친한 한국 정부로서 미국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과거 조선 시대에 혹은 홍길동이 세운 나라가 바로 율도국이며 또한 고려의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건너가 세운 왕국이 바로 류큐 왕국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심지어 류큐인들이 한국계 동포라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마셨고 고려의 건축 양식이나 문양이 류큐 왕국의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나 안타깝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키나와와 한국 사이의 반공과 반일을 주제로 한국 정부와의 교류가 있었고 1974년에는 오키나와에 일본 받은 직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대륙붕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1974년까지만 해도 오키나와는 일본령이 아닌 미국령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오키나와제도 바로 아카시 한국의 대륙붕임을 주장하며 오키나와 바로 앞바다까지 우리의 해양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광활한 영유권 주장과 오키나와 현지의 지역 점거와 한국 정부 간의 교류를 심상치 않게 본 일본은 미국의 지속적인 오키나와 반환 요구를 하였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1975년에서야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고 맙니다. 70년대까지는 오키나와에 한국의 영향이 미쳤으나 1975년 오키나와가 일본령으로 다시 복속된 이후부터 일본은 제7건국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마치 자국용 해양 영토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975년까지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종의 해양 출구처럼 자유롭게 태평양까지 진출할 수 있었지만 일본령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한국의 바다는 완전히 차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오키나와 분리 독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리 독립 문제에 한국이 깊이 얽혀 들어가고 있어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사의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인 타스시로 히로시 전 오키나와 변호사회 회장은 출마 선언에서 오키나와의 독립을 추구할 것이고 독립 이후에는 한국군을 끌어들여 독립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66년 미국령 류큐국의 수도 나하시에서 태어난 우시로 히로시 씨는 오키나와의 분리 독립을 공약하면서 한국군이나 대만군,
심지어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끌어들여 분리 독립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키나와 현민의 반중 감정이 심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한국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오키나와의 분리독립을 넘어서 침공 위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해양이 일본으로 인해 꽉 막혀버린 상태로 태평양으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를 병합하거나 아니면 대만과 류큐 사이의 센카쿠 열도를 자국령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태평양으로 진출이 어렵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인 오키나와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내의 화교들의 이주를 장려해서 현지 정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5년부터 중국인들의 토지 투자 붐이 일면서 오키나와 내에 소재한 일본 자위대 군사기지나 미군 기지 주변의 대거 땅을 사들이면서 오키나와의 안보가 중국의 송두리째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오키나와 현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중 여론이 높다고 해서 반일 여론이 높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일본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상점들이나 식당들이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현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일본인이 아닌 일제 식민지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어 분리독립에 대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습을 피해 피신해 있던 현지 주민들을 집단 자결시킨 사건과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들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식민지인으로서 차별과 수탈을 했었던 역사적 배경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희생당했을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있어서 이러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오키나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오키나와의 분리 독립 여론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 희생을 당한 전몰자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지역의 토사를 이용해서 오키나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어 시민들의 반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시민단체들에서는 한국 정부의 참여 요청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키나와 현지인들의 인종 구성이 한국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계가 3분의 1이고 그리고 나머지 중국계가 3분의 1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1조선인들의 거주도 많아 오키나와는 결코 한국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키나와가 분리 독립이 된다면 제7관구 협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7관구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바다로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빚고 있는 바다입니다. 1974년 제7관구에 관한 한일 대륙붕 협정이 체결됐을 때에는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아닌 괌이나 사이판과 같은 미국령 해외 영토로서 제7관구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입김이 매우 셌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오키나와의 반공운동과 반일운동에서 한국과 일종의 연대가 있었으나 1975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로는 이러한 한국과 오키나와의 연대와 제7관구에 대한 주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오키나와 현지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오키나와 분리독립에 개입해주길 바라는 현지의 여론지도층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키나와의 국기는 한국의 태극기와 유사한 섬태극 디자인으로 돼 있었고 오키나와의 보물 1호인 동종에는 제1, 첫 글귀의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만큼 오키나와의 정치적 입장과 역사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 한국과 매우 유사성이 있어서 향후 오키나와가 분리 독립되어 두 나라가 연대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숨통을 트일 수 있고 오키나와는 한국군의 안보를 의존할 수 있게 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키나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한국이 2030년 안에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기로 한 결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려면 거대한 바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바다는 매우 좁은 상태일 뿐 아니라 일본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 형국으로 오키나와에 한국군이 주둔할 수 있는 우방국이자 출구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은 비로소 대양의 군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일본이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니라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의 거대한 바다가 한국의 내해처럼 만들어져서 막대한 광물 자원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지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중국을 분열시켜 놓기 위한 위구르 임시정부, 내몽골 임시정부, 심지어 과거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 임시정부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과거 류큐 왕국이 있던 오키나와가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류큐국 임시정부를 한국에 유치를 해서 오키나와 분리독립 인사들이나 NGO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분리독립과 한국군의 주둔을 주장한 인사들은 일본 내 극우 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앞서서 한국 시민들 차원에서 6개 독립단체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의 고려 삼별초들이 만든 나라인 류큐 왕국이 수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